100만이 넘어가게 돼서 골드 버튼이라는 걸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조회수가 딱 오르는지 그 코드가 알게 돼요. 뭐 햄버거를 5개 처먹으면 안 올라요. 몇십 개 처먹어야 돼요. 아 미쳤나 봐, 저렇게 하면 병 걸리는데. 그럼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쓰고 싶겠어요, 안 쓰고 싶겠어요? 근데 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지 않다요. 유튜버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누가 돼야 되냐? 이제 김창욱 TV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100만이 넘어가게 돼서 골드 버튼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뭐 언박싱 하자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건 조금 좀 쑥스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포장을 안 뜯었어요. 그냥 받기만 하고. 근데 유튜브 코리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보고 스피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사실 100만 이제 110만 정도인데 110만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300만도 있고 거의 1000만 가까운 분도 있는데 저보고 그러면은 거기에 유튜버 분들도 오고 이제 유튜브 관계자분들도 오고 뭐 문체부에서도 오는데 스피치를 해달라는데 제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강사료를 그러면은 얼마를 내냐, 이걸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요. 주제를 제가 정해야 되고 내용도 제가 정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서로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제가 뭘로 하고 싶냐요? 그게 뭐냐면 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지 않다요. 그게 유튜브 코리아에서 컨퍼런스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지 않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버가 지난 5년, 10년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케이블 TV나 지상파가 인원 감축하고 엄청난 손해가 많아요. 그 왜 그렇게 됐겠어요? 넷플릭스하고 유튜브에 광고료가 엄청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TV들이 잘 안 되고 앞으로 제가 보기엔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TV 많이 안 보시죠? 여러분 가족하고 TV 하나로 여러 명이 봐요? 남편하고 TV 둘이 같이 보면서 이렇게 과일 깎아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러나요? 점점 슬퍼지네요.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의 핸드폰으로 자기 컨텐츠를 봅니다. 초등학교 애부터 60, 70대 어른까지 남하고 같이 보는 걸 이제 잘 안 해요. 다 자기가 보고 싶은 아주 디테일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하고 넷플릭스가 엄청 잘 돼요.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같이 보는 거를 보통 TV에선 하는 거잖아요. 혼자 볼 것보다는. 그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유튜버 하고 싶다. 아이들의 꿈도 유튜버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자, 근데 그러다 보면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이게 나냐면요. 이게 내가 먼저가 아니라 조회수가 먼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런 강연을 할 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시간 지나면 알아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웃고 더 이렇게 조회수가 딱 오르는지 그 코드가 알게 돼요. 뭐 햄버거를 5개 처먹으면 안 올라요. 몇십 개 처먹어야 돼요. 50개 처먹어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욕하면서 본다고요. 막 미쳤나 봐, 저렇게 하면 병 걸리는데 하면서 본다고요. 그러면 모든 컨텐츠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알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네? 이렇게 하니까 많이 보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에 보지 슴슴한 거는 잘 보이지 않게 돼요. 슴슴한 음식.
자주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그런 슴슴한 음식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뭔가 매콤하고 뭔가 탁 쏘고 이런 걸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특별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우 짜증나 진짜. 브로콜리 쌈짜. 아 은행 많이 볶아 먹고 싶네. 당근 주스 많이 착즙해야지. 이게 좀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컨텐츠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워낙 다양하지만. 근데 그러면 처음엔 끌어요. 시선을. 광고료도 좀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한 반대급부 얘기들이 계속 올라와요. 왜 이렇게 나대냐? 왜 이렇게 인위적이냐? 뭐 있겠죠. 저한테도. 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런 애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참, 한국 이러니까 안 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솔직히 댓글을 쓰고 싶겠어요? 안 쓰고 싶겠어요? 예? 전 쓰고 싶어요. 쌍이라고 저 쓰고 싶다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또 참아요. 그럼 이게 또 이게 또 돌아. 그러니까 멘탈이 여린 사람들은 이게 되게 잘 안 맞아요. 저는 하면서 계속 안 맞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난 이거 내가 이렇게 공적으로 계속 말을 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많이 듣는 거, 아, 난 이게 안 맞는데. 그럼 난 그럴 만한 좀 자격이 없고, 난 이게 좀 안 맞고, 아, 근데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는 이제 막 주식 그거 보듯이 막 그걸 본다고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광고료 얼마 들어왔나, 뭐 조회수 얼마 올랐나.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기쁘다가 나중에는 아, 이게 스트레스야. 안 볼 수가 없어. 볼 때 이렇게 봐요. 그리고는 어느 날 내가 이 유튜브에 광고료가 들어오는 것이 내 메인이 되면 내가 얘한테 매이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런 소울을 가진 인간들이라면 그 방식으로 해서는 이게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유튜버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누가 돼야 되냐? 자기의 이름이 돼야 되죠. 선생님의 이름은? 저는 안유나입니다. 유나예요. 유나. 네. 무슨 뜻이에요? 유자가? 유리처럼 맑게 자라나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건 부모님이 우리 유나 자매님 아니 유나 씨에게 네. 유나 씨에게 붙여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유리처럼 맑게 자라라. 이건 부모의 소망이었어요. 이제 나이가 20이 넘었으니까 내 소망을 내가 정해야 될 때 나이가 온 거죠. 난 내 인생이 어떻게 사라졌으면 좋겠지? 내가 바라보는 가치관은 뭐야? 난 어떻게 살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우주의 주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그것을 각각 개인에게 부여를 했거든요. 넌 어떻게 살고 싶어? 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싶어? 네가 바라보는 건 뭐야? 넌 뭘 소망하니? 넌 뭘 사랑해? 넌 뭐를 위해서 너의 돈과 시간과 때로는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네가 사랑하는 너의 사랑이 뭐야? 그게 your name. your name. 너의 이름이 되어라. 그러면 유튜브는 나의 이름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플랫폼이에요. 왜? 스테이지와 런웨이가 있어야 내가 해볼 거 아니에요.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조율도 해보고. 그러니 유튜버가 되지 마시고 본인의 이름이 되어라. 그래서 거기에서도 말하고 싶은 건 유튜버가 되게 도와주지 말고 각자 자기의 이름이 되게, 자기가 되게 유튜브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그 유튜버를 어떻게든 좀 서포트 해줘라. 그래야 좋은 희망이 생긴다. 그러면 엄청 지금보다 유튜브는 잘 되게 돼 있다. 건강하게.
그러면 나한테도 뭐 좀 줘라. 내가 이렇게 좀 얘기했으니까 라고 말하려고요. 근데 그런 자극적인 제목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도 서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한 회사의 발전만이 아니고 한 개인의 발전만이 아니고 그게 동시에 같이 가는 거잖아요. 유튜브가 건강한 플랫폼이 되려면 나아가는 방향성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제 금방 이 생명의 느낌이 없는 걸 알고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이월드가 돼가지고 도토리가 마땅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도토리 주우러 다녀요? 아줌마들만 배낭에다가 도토리 주워가지고 산길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집에 먹을 것도 많은데 그냥 도토리 그거 주워가지고 그냥 잡수려고 그냥 아저씨도 그냥 막 가방에 넣어가지고. 지금은 그 도토리밖에 없잖아요. 싸이월드의 도토리는 사라져버렸다고요. 왜요? 그 다음 세상을 담아내지 못했잖아요. 유튜브도 그럴 수 있을 거요. 그러니 제가 선생님한테 추천드리는 건 선생님의 이름이 되어라. 크리에이터가 되지 마라. 그런 단어도 제가 보기엔 시대가 지나면 사라질 거예요. 셀럽,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왜 자꾸 말을 이렇게 어려운 거 쓰는 거예요? 아파트 이름 뭐 아데나 루체. 그거 다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를 줄 알아요? 시골에서 반찬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각자 우리의 이름이 되자. 우리의 이름이 되자.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게 너의 산이고 그게 너의 물이다. 자꾸 딴 거 갖다 대지 말고, 자꾸 출신 학교 얘기하지 말고, 나이 얘기하지 말고, 자기의 상처도 얘기하지 말고, 자기의 영광도 얘기하지 말고, 자기의 소망을 말하는 거죠. 왜? 우리의 상처보다 우리의 소망이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우리가 그 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좀 바꾸고 싶은 단어가 장애인이라는 단어예요. 장애가 사람을 먹어버린 느낌의 단어. 내가 장애가 있는 거지. 장애인은 장애가 마치 사람을 먹어버린 것 같잖아요. 내 몸에 암이 있는 거지 암이 나를 먹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더 주체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주홍 글씨가 되고,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나 영광이 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의식체계 안에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외모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몸매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살은 좀 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는 동네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타는 차가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비싼 차를 타면 손이 밖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게 자유라는 거죠. 자기가 나온 학교에서 자유, 자기의 외모에서 자유, 더 좋은 건 자기의 상처에서의 자유. 그럴 때 사람은 살짝 어린아이처럼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매력과 희망을 동시에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학교만 나오고 이름 있는 성과만 내가지고 희망이 되던 시절은 저는 조금씩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건 여전히 희망이지만 그것 말고도 희망 많아요. 그것 말고도 영웅적인 삶도 많고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은 매우 짧고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허락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장기적으로 저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없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젊은 남녀가 당연히 너무 우리가 지금 좋은 때고 막 좋아하는 때니까 같이 있고 싶고 또 때로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남녀 관계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스킨십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추억을 쌓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들로 가고 싶다면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도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지만 더 근원의 법은 무슨 법이죠? 예?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질 일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예? 헌법이잖아요. 헌법. 예? 근원의 법이 있잖아요. 근원의 법. 그러니까 부부관계, 성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제가 민법이나 형법이나 상법이라고 한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근본의 법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의 법이 이 위에 있는 법과 상충되면 얘는 효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그 유기적 구조가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 제가 생각하기엔 언어의 궁합이에요. 언어의 궁합.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자, 이 언어의 궁합이 좋은 사람과 제가 보기엔 친구든 중장기적인 사업 파트너든 연인이든 부부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하고 사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황이 안 돼서 안 하는 거고 굳이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억지로. 근데 그 언어의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언어가 남녀가 안 맞는다면 아무리 남자가 능력이 있어도 여성은 그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중장기적 관계를 하기는 쉽지 않아지고 남자도 그 여자분이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예쁘고 옷을 잘 입고 매력이 있는데도 그 여자 딱 말하는 게 보니까 나랑 궁합이 너무 안 맞아. 말을 왜 저렇게 하지? 그렇다면 그거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든 인간 개인적인 관계로든 친구로든 그 어떤 관계든 연결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의 관계들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같이 온 친구분들은 누구랑 만약에 같이 왔다면 그 말이 되게 통하는 사람일걸요? 이렇게 말 편안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같이 안 해도 그냥 편안할 수 있고 아니면 취향이나 어떤 게 공감대가 있고 근데 어떻게 말을 하냐 근데 그 말을 하냐가 멋지게 말하냐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의가 있냐 배려나 존중이 있냐 이런 것들인 거죠. 네. 근데 보통은 명령이나 비난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 관계, 친한 관계에서는. 요즘 제가 공군하고 일하잖아요. 원스타도 중사한테 말을 존대하더라고요. 원스타하고 중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계급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그 원스타분하고 비행 단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러 식당 들어가는데 식사들 하세요 이러더라니까요. 식사해 이러지 않.
군대 장군님도 명령을 안 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막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에나 막 자기는 왜 그렇게 해? 짜증내.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 똑같은 말 여러 번 하게 하지 말고. 내 성격 알아 몰라. 그냥. 군대도 말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요? 사기를 떨어뜨리면 전쟁에서 지고 연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가꿔야 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말씨다. 그러한 여행으로서의 여행을 저는 추천은 하고는 싶어요. 근데 그냥 젊은 나이에 내가 뭐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참 건실한 남자인 것 같아요. 누가 이런 걸 물어봅니까? 그냥 가지.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누가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씨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